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화랑유원지, 진도 백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대성당의 지붕과 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변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예정됐던 대국민 담화를 전격 취소하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김 위원장은 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물갈이를 주장하면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정마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자회사를 묶어 통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SK와 하나, 애경그룹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엠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거센 불길에 성당의 첨탑과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어쩌다가 불이 난 겁니까? 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 50분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50분쯤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자정인 지금까지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문화재이자 세계 유산인 만큼 진화 작업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 중입니다. 불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성당 지붕은 물론 고딕 양식 특유의 아름다운 첨탑도 무너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첨탑의 보수 공사를 위해 세운 임시 구조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간 78억 원을 들여 첨탑 개보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오후 6시에 예정됐던 대국민 담화를 취소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일부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첫째 가는 가톨릭의 상징이 불에 타자 파리 시민들은 깊은 탄식을 터뜨리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직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지에 올라온 세월호는 이제 녹이 슬다 못해 바스라지고 있지만 세월호가 남긴 아픔은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건 어디십니까?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진도 앞바다 맹골 수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경통대가 뺐습니다. 경통대. 이렇게 침몰한 세월호는 3년 만에 어렵사리 무트로 올라왔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체는 찢기고 부서져 앙상한 모습이 됐지만 침몰 원인은 여전히 결론나지 않았고 희생자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우재 군의 아버지 영환 씨는 하염없는 기다림과 눈물의 장소였던 팽목항을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으면 등대 와서 바다 보고 애 이름도 불러볼 수 있고 소리를 질러도 뭐 바람 때문에 밖에 듣는 사람도 없고 좀 그런 건 좀 속이 편하죠.
단원고 아이들의 교실도 그때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좀 털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죠. 희생자 대다수가 다녔던 안산 단원고와 사고를 수습했던 진도 팽목항, 그리고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던 안산 화량유원지 등 전국 각지에서 오늘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를 처벌할 겁니까? 세월호를 구금시킬 겁니까?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범인을 처벌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한 혐의로 전 기무사 참모장 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윗선들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설립 단계부터 특조위 축소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35번째 공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막말이 또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족을 향해 거친 말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이용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고 나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으로 기부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며 거친 말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듯 어젯밤 10시 47분쯤 세월호 유가족들이라고 썼던 부분을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이라고 수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김일성 주석의 107회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배에는 노동당 상무위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당시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혀온 40대 여성 A씨가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원주별장과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융준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다 보니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출석한 A씨는 약 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에 귀가했습니다. A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과 동일이라는 증거와 과거 1차 조사 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이유, 피해 일자와 구체적 장소를 특정한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한편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이전 기획관이 제출한 업무 일지 등을 통해 곽 의원을 정식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곽 의원과 당시 외압을 준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몇 해 전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부산시가 이번에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문제로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흘 전 부산시가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부산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로비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입니다. 경찰은 물론 여성 공무원들도 버티는 시위자를 끌어내려 승강이를 벌입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건 지난 12일 부산시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 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놓으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인근의 다른 곳에 설치하기로 담당 구청과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합의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바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의 촉구합니다. 이거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부산시는 애초 노동자상이 불법 조형물이라며 설치 장소를 다시 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 시장은 공론화 종료 시점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제한했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11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치고 출근길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파손된 자동차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갓길에선 피해자가 앉아 있고 구급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서울 외곽순환도로 자유로 분기점 인근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덤프트럭이 3차선인가 주행하다가 앞길에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는 이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체돼 있던 차량들과 부딪히며 시작됐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스타렉스를 덮쳤고 이후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들과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 동안 4개 차로 중 3개가 통제되며 출근길 큰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미국판 로또라고 불리는 파워볼을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년 동안 수백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은신처에선 무려 18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여행용 가방을 열자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돈을 쓸어 담았어.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6살 허모 씨 일당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은신처 곳곳에서 발견된 현금은 자그마치 18억 원에 달합니다. 허 씨 일당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미국판 로또로 불리는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게임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회원이 홀짝을 맞춰 인터넷 캐시를 따면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맞추지 못하면 일당이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도박 참여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모집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장부가로 4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얻은 걸로 확인이 되고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허 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해외에 있는 또 다른 사이트 관리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햄릿으로 설정한 공연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극의 고전 인형의 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작도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일 대학로에서 개막하는 연극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기본 뼈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숨지고 숙부에게 복수하는 햄릿이 아버지 김정일이 세상을 떠난 뒤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김정은으로 바뀝니다. 현실과 맞는 부분들을 조금씩 대입해서 좀 끼워 맞춰 보려고 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과 그 각색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장르는 제가 현대 사극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새로운 시도로 태어난 김정은 역은 이한솔 배우가 맡았습니다. 햄릿이란 작품을 몰라도 그래도 요즘 뉴스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접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와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그 15년 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아를 찾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노라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딸, 유모와 팽팽한 설전을 펼칩니다. 인물들의 설정이 가져오긴 했지만 그때 노라나 지금 노라나 어떤 사회의 변화를 가져가고 싶고 개인의 변화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고전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한 작품들이 관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전자랜드가 모비스를 꺾고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31득점을 기록한 찰스 로드의 맹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접전이었던 1차전만큼이나 양팀의 초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치열한 골밑 다툼 속에 공방전이 이어졌고 이대성과 라거나의 득점이 이어지며 모비스가 근소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2쿼터까지 한 점차 팽팽한 승부를 이어오던 경기는 3쿼터 들어 전자랜드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로드가 3쿼터에만 13득점을 기록하며 골밑을 장악했고 정효근이 외곽슛을 더하며 전자랜드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비스는 슛 난조와 실책을 거듭하며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쿼터 들어서도 공격의 끈을 놓지 않은 전자랜드는 한때 20점 차까지 앞서 나갔고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라거나와 이대성을 불러들이며 3차전을 기약했습니다. 89대 70, 전자랜드의 완승. 로드가 31득점을 기록하는 등 맹폭격을 퍼부은 전자랜드는 원정에서 소중한 1승을 거두고 홈으로 가게 됐습니다. Coach understands my game, so he let me play my game, and today my shot was going, it was falling today. 울산에서 1승씩을 나눠 가진 양팀은 내일 저녁 인천에서 3차전을 갖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발인이 오늘 새벽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숨진 지 8해 만으로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조현아, 조현민 씨 등 유족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유해는 경기도 용인시 신갈선영에 안장됩니다. 코트라가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3일간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5곳에서 진행하며 다음 달에는 200여 개 해외 기업 인사 담당자가 방한해 청년들과 면접을 갖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짙어진 봄 기운에 전국은 지금 봄꽃 축제로 떠들썩한데요. 모습도 의미도 다르지만 이곳에서도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파키스탄 북서쪽의 신전입니다. 무려 10,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시크교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시크교는 세계 5대 종교 중 하나인데요. 물에 들어가는 건 의식 중 하나라네요.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황색 물감이라도 쏟아진 걸까요? 여기 이색 축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엔 네팔로 가보시죠. 온통 주황빛으로 물든 이곳. 가까이서 보니 사람들이 서로 신두로 붉은 가루를 뿌리고 있는데요. 봄과 새해를 맞아 열리는 네팔의 축제 현장입니다.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다양한 신을 모신 수레를 운반하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에 대한 감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여기 100세 시대의 표본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운동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웠는데 부끄럽네요. 어려운 요가 동작을 물 흐르듯 보여주며 설명까지 하는 이분. 이 강사의 나이는 무려 101살입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거군요.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건지 이번엔 스포츠 댄스까지 보여주시는데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2도, 대전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올라 5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일 텐데요. 그렇다고 아침에 얇은 옷만 입고 나오시면 감기 걸리기 딱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7.2도, 대전은 4.6도로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2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경북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동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곳곳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 전국이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60mm 이상, 남해안에서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강릉은 15.4도, 울진은 1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2도, 강릉 25도, 대구는 24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